네, 안녕하세요. 일본이 양면 작전을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미국과 그런 군사동맹,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저항 혹은 중국에 대한 억제, 견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접촉에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좀 그래요. 왜 일본이 여기서 나오냐. 북한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 당사자 중에 최고 이해 당사자인데, 일본 맘대로 그렇게 접촉해도 되는 거냐. 예, 일본과 북한 사이에 요새 거의 블루스 당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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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본이 먼저 주파를 보냈어요. 2월 9일 날 일본 국회 예산위에서 기시다가 이제 대담하게 현상을 바꾸어서 북한을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바로 2월 15일 날 김여정이 반색을 하고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2월 16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이때까지 일본의 원칙대로 납북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미사일 등 핵이든 이런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일본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또 김여정이가 무시를 하고, 3월 25일 날 3월 달 들어서면 이제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핵 미사일은 주권 사항이고 이 둘 제외하고 만나면 된다. 일본이 정치적 결단 내리면 밝은 미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수상이 만나자고 또 전해왔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근데 같은 날 일본의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북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핵미사일을 제외하고 만난다는 게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6일 날 김여정이가 또 성깔이 발작을 했죠. 일본과 어떤 접촉도 외면하고 거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군부를 뗍니다. 4월 8일 날 기시다는 김정은과 회담을 위해 고위급 접근이 진행 중이다. 기시다가 이렇게 욕심을 내면 뭔가 사고가 나긴 날 것 같기도 한데,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지금 행보를 보면 이게 일타쌍피 앞뒤 양면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앞면을 보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자민당 총재가 곧 총리예요. 자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래서 이 기시다의 경우에 이제 이걸 성사를 시키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제 성과가 있으면 대형 호재죠. 그러면 이제 자민당 총재가 되는 거고 9월 달에 그럼 차기 총리가 또 되는 거죠. 자민당 총재였지만 총리가 되지 못한 사람은 일본 정치에서 1940년대 말 이후로 51년부터인가 49년부터인가 일본이 돌아갔죠. 수상이 되지 못한 인물은 둘뿐입니다. 하나는 고노 요헤이, 또 하나는 다니가키 사다가츠.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가 되면 수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이제 노림수의 앞면이고요. 뒷면은 뭐냐? 아마도 비밀리에 한국이나 미국과 좀 교감이 있을 겁니다. 미국, 한국의 북한 소통이 끊긴 상태에서 일본이 역할 대행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북한을 조금 이쪽으로 끌어내면 끌려온 만큼 중국이 북한이라는 방파제를 좀 더 상실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상황이 되냐에 따라서 북한 지배 집단이 체제 매각하고 튈 수도 있잖아요. 체제 매각은 이제 미국한테 하는 건데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복덕방에 하나쯤 끼어 있는 것도 괜찮겠죠.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북한은. 그래서 이 효과적인 정치 외교 군사 행보는 항상 이렇게 일타쌍피 앞뒤 양면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여기서 왜 나오냐, 우리가 이해 당사자인데 좀 기분 나쁘다 이런 면이 있더라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네. 그럼 또 이제 북한의 계산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한미일 삼각대오의 쐐기를 박는다는 게 이제 앞면이고요. 뒷면은 뭐냐면 체제 유지 레버리지겠죠. 지금 한미일 3국 안보 체제를 파고들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 또 미국과 일본 사이에 쐐기를 좀 박고 싶다 뭐 이런 전략일 텐데 뭐 그렇게 명분을 달면 뭐 중국도 야 그거 하지 마 이 소리 못 하죠. 중국도 반길 수밖에 없는 시도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공포의 트라이앵글이거든요. 이 한미일 삼각 체제가 딱 짜이니까 필리핀이 와서 붙고 베트남이 와서 붙고 말레이시아가 와서 바로 붙잖아요. 예, 급속하게 이 그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의 반중 전선이 이제 견인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건 이제 동전의 앞면이고 동전의 뒷면은 뭐냐? 북한의 또 다른 속내는 일본을 통해서 서방과 커넥션이 있으면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좀 함부로 못 대하죠. 예,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렇게 상대할 때 약간의 레버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북한도 타짜예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타짜들의 정치 외교 군사 행보는 항상 일타쌍피 앞뒤 양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런 능수능란한 양면 작전을 보고 있으면 야 한국은 저런 거 좀 못 해보냐 뭐 이런 좀 안타까움이 들죠. 예, 못합니다. 저런 게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첫째 한국은 북한과 같은 막가파 도발 대행 양아치가 아니죠. 예,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과 같이 막 그냥 아무나 붙잡고서 막 추파 던지고 뭐 개기고 이런 짓을 못해요. 두 번째로 한국은 또 일본과 같은 일선에서 비켜서 있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반중체전선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훨씬 강도나 민감도가 약하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또 거꾸로 다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하나는 이제 글로벌 군사지정학 격변기의 최대 이해 당사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격변기는 결국은 중국 제압이거든요. 중국이 제압돼서 중국의 힘이 빠지면 결국은 북한은 자유통일되는 거예요. 자유화되는 거예요. 그냥 캠프 데이비드 그 3국 그 정상이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중국 제압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일선 중에 일선에 서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꾸역꾸역 이 5가지 과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퍽 하고 빛을 발휘해요. 한국은 그런 타입으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세련된 척하면서 양면 작전 피는 거. 이건 뭐 문재인의 무슨 뭐 한반도 운전자론 혹은 뭐 노무현의 뭐 동북아 균형자론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선생의 무슨 뭐 안미경중 이런 거 하면은 골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꾸역꾸역 못난 척하면서 우직하게 가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 5개의 과업은 예, 첫째는 이제 사회정치 담론을 정상화하고 성숙시켜야죠. 뭐 우리 사회 뭐 지금 개판이죠. 담론이라는 게 언론도 개판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종중을 청산해야죠. 오늘 이제 투표 선거율이 꽤 높은데 과연 종중과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 예, 참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구 위기를 극복을 해야죠. 예, 좀 애를 낳고 기르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프로젝트다라는 그런 문화가 좀 더 뿌리를 박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좀 더 제도화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냥 K무기 열심히 팔고 다니면 돼요. 우리가 무슨 K무기를 무슨 뭐 이란에 팔 것도 아니고, 예, 쿠바에 팔 것도 아니고, 북한에 팔 것도 아니고, 예, 캄보디아에 팔 것도 아니고, 서방 내지 범서방에 팔기 때문에 열심히 팔고 다니면 됩니다. 5번째는 탈중국 경제를 이끄는 거죠. 한국 경제가 탈중국 할 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기지를 그게 베트남이든 뭐 인도든 방글라데시든 뭐 멕시코든 어디든 간에 계속 만들고 다니는 거. 예, 우리는 그거를 꾸역꾸역 해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 오면 작전입니다. 양면 정도가 아니라 오면 작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랑 관계돼서 일본이랑 관계돼서 일본이 무슨 오커스 동맹 멤버에 가입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잠깐 돌았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MBC가 MBC 해요. 참 이 사람들 왜 이런 그 사기질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오커스 안보 동맹의 일본도 첨단 군사기술 협력. 이 제목을 보면 어감이 오커스 안보 동맹에 일본이 멤버로 가입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멤버 가입은 불가능해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커스는 제2차 대전 연합군의 핵심 세력입니다. 제2차 대전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프랑스 레지스탕스 몇 명 싸웠다 그래도 프랑스는 실제로 군사력을 동원 못했습니다. 제2차 대전은 기본적으로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가 굉장히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소련 이렇게 네 나라가 싸운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은. 그래서 이 오커스의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름이 맨 앞에 있는 게 그게 그냥 그래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스트레일리아가 그 당시에 그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 제도 여기서부터 말아서 올라갔거든요. 태평양 전쟁에서. 그게 피 터지는 싸움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그 당시에. 그래서 사상자가 무려 7만 명이 넘게 나왔고요. 전쟁 포로가 한 3만 명 잡혔는데 일본이 학대를 해서 그중에 절반 이상이 숨졌어요. 전쟁 포로 중에. 그러니까 그 오커스 멤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수상이 그 멤버 아니다 일본은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커스는 상호방위 조약 같은 조약이 없죠. 조약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냥 당연한 상호방위 동맹입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어서 조약조차 안 만드는 상호방위 동맹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무슨 이라크 가서 한판 붙는다. 미국이 어디 가서 한판 붙는다. 아프간 가서 한판 붙는다. 이럴 때 계속 가장 열심히 가장 긴밀하게 같이 움직여주는 데가 영국하고 오스트레일리아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일본이 전투병 보낼 수 있냐 이거지. 일본은 다른 나라를 위해 전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방위 동맹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디펜스 트리티가 불가능한 나라예요. 헌법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커스의 동맹 멤버로 참여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도대체 일본이 오커스에 뭘 참여하는데? 네. 제2분과에 참여합니다. 파트너로. 제2분과 필러 2, 두 번째 기둥. 제1분과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공격 원자물 제공하기 위한 그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분과입니다. 제1분과는. 제2분과는 그 광범위해요. 사이버, 인공지능, 그 퀀텀 컴퓨터, 양자, 그 다음에 무인 잠수정, 극초음속 및 그 방어 요격, 우주 감시 레이더, 그러니까 지상에 레이더를 놔가지고 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떠다니는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상에서 그 감시하는 이런 그러니까 한 6가지 분야가 제2분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Advanced Capabilities, 그러니까 첨단 군사력 분야라고 부릅니다. 그 제2분과가. 여기 이런 일이 되니까 여기엔 당연히 여러 파트너 국가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그 파트너 국가를 끌어들이겠다라고 옛날부터 천명을 해왔고 일본을 파트너 중에 하나로 끌어들이겠다 이거예요.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게 지금 원래 이제 그 한미 사이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라는 게 있죠. 2022년 5월 달에 구성 결정이 됐고요. 지금까지 4차례나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이버, 인공지능, 퀀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죠. 이제 무기 쪽은 여기서 이제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일본을 자꾸 끌어들이려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오키나와 등의 주1 미군 기지에 중장거리 타격 능력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이게 그 오키나와 주민을 굉장히 많이 죽였거든요. 일본 군이 또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일제의
황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말에 그래서 오키나와 일대에서 그 반전 평화주의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그리고 그 흐름이 그 유장합니다. 그 오키나와 일대에서는 야 우리한테 왜 중거리 타격 미사일 두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일본 중앙정부가 이걸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일본 중앙정부가 그걸 현지 주민의 그런 여론을 명분 삼아서 이때까지 거부해 왔어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토마호크 장거리 가는 거, 토마호크는 장거리 모델을 2,500km까지 갑니다. 오키나와에서 2,500km 때리면 다 들어간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지상발사 극초음속 육군이 운영하는 거가 3,000km 갑니다. 오키나와에서 3,000km 때리면 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미국은 그걸 놓고 싶어 해요. 한국에는 놓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그걸 놓는 순간 중국이 뒤집어져요. 오키나와까지만 놔도 중국이 부들부들 떱니다. 이거. 지금 미국의 노림수는 그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죠. 일본의 기시다가 워싱턴에 도착해서 니케이와 그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직전에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 있다. Japan ready to step up as U.S. global partner at Biden Summit.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국의 글로벌 안보 파트너가 될 그런 생각이 있다.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이 우리를 이 길로 이끈다면 우리 기꺼이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살벌한 얘기죠. 좀 살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죠. 결국 이제 모든 포커스는 중국 제압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최근에 그 전체주의 쿼드를 완성을 시켰죠. 마지막 조각 그림이 북러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렇게 이제 전체주의 쿼드가 완성이 됐는데 다행히 그 전에 윤석열 정부가 큰 역할을 해서 일본을 반중 최전선으로 견인하는 그런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만들어졌죠. 그때 이제 촉매 역할을 대단히 아주 잘 해준 거죠. 윤 정부가. 윤 대통령이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서 이 감정적 반일, 그 다음에 반일 선동 이런 것들은 좀 눌러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반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납북자 뭐 몇 명 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할 것 같으면 제일교표 10만 명 보낸 거는 울어야지. 너희 아직 한 명도 안 울었잖아. 자민당에서. 아베 외할아버지가 보냈잖아. 이씨가. 이런 비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